시작부터 폭군의 셰프 인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2회 만에 글로벌 OTT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하니 이번에도 K드라마 열풍을 이어갈 듯 싶네요. 이번 주말 방영을 앞두고 공개된 스페셜 예고편은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죠. 바로 역사 속 폭군 이헌을 위해 준비된 지영의 첫 번째 만찬 오뚜 퀴진의 베일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뚜 퀴진은 프랑스 최고급 요리를 일컫는 말로 1500년대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요리 기술이 프랑스 궁정에서 발전하며 탄생한 예술과도 같은 요리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이 미식의 정수가 폭군의 입맛을 어떻게 사로잡았을까요? 지금부터 스페셜 예고편과 원작 내용을 더해 그 흥미로운 서사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예고편은 지영이 이헌의 첫 수라상을 들고 대전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죠. 발걸음마다 불안과 긴장에 가득한 지영의 모습은 조선 최악의 폭군을 마주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때 대전상궁 최마림이 그녀의 옷매무새를 다정하게 다듬어주며 힘을 북돋아주죠. 그 따스한 손길에 힘을 얻은 지영은 미닫이 문을 열고 마침내 이헌의 침전으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위험이 있는 골룡포 대신 풀어 헤친 비단옷을 입고 왕좌에 앉은 이헌의 모습은 지영을 당황케 하죠. 그녀는 잠시 멈칫하지만 이내 나는 미래에서 왔고 역사를 알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평정심을 되찾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지영은 이헌에게 자신이 준비한 요리가 바로 오뚜 퀴진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고편은 바로 이 장면에서 끝이 나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극대화합니다. 원작 11화, 폭군 그리고 요리사의 담대한 도전으로 들어가 보면 밤이 내려앉은 침전, 귀면탈을 쓴 이헌은 가야금 선율에 맞춰 격렬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유교사회의 엄격한 규율에 파기하고 경연을 외면하며 오로지 자신의 쾌락만을 탐하는 그의 행보는 파격 그 자체였죠. 그는 봄 가뭄을 핑계로 감선을 요구하는 신하들에게 본래 천도란 조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일갈하며 수라의 의미를 백성의 안위가 아닌 오직 왕 한 사람의 미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그의 광기는 무오사화를 기점으로 극에 달했죠. 살인 세력을 대역죄인으로 몰아 처형하고 이미 죽은 자의 시신까지 훼손하는 부관 참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헌은 탈을 벗고 지밀상궁에게 수라를 들라 명하며 자신의 총애를 받는 장록수의 청까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의 고독하고 예민한 내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긴장 속에 침전으로 들어선 지영은 흰 비단옷을 걸친 이헌을 마주합니다. 그는 지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지영은 그가 역사책 속의 폭군이라는 사실을 되뇌면서도 그의 배우뺨치는 외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지영은 이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오뚜 퀴진을 조선식으로 재해석한 만찬을 선보입니다. 육회에 장아찌를 곁들인 스테이크 타르타르, 타락죽을 응용한 포타주, 그리고 앙띠부아즈 소스를 곁들인 은구어 구이를 설명했죠. 이어 그녀는 서양 최고급 식재료인 푸아그라까지 내놓으며 이헌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만찬의 절정은 메인 요리인 녹설, 사슴혀 요리였어요. 사슴은 예로부터 왕을 상징하며 축록이라는 단어처럼 왕권을 뜻하는 동물이죠. 지영은 사슴혀 요리를 통해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오뚜 퀴진의 정신을 이헌에게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헌은 지영의 의도를 간파하고는 깊은 흥미를 보였죠. 그리고 이헌은 지영에게 직접 음식을 먹여달라 명합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슴혀 한 점을 찝어 그의 입가에 가져갔고 그 순간 이헌은 그녀의 팔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어요. 지영이 놀라 비명을 지르려 할 때 이헌은 나지막히 바랬죠. 너로 정해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요리사가 아닌 자신의 결핍된 내면을 채워줄 운명의 상대를 찾았음을 의미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이헌은 대신들 앞에서 지영을 수라간의 대령숙수로 임명합니다. 대신들은 경력 없는 궁묘의 승진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임숭재의 제안으로 지영은 전 대령숙수와의 요리 경연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 이 대결이 단순한 실력 검증이 아닌 목숨을 건 싸움이라는 것을 직감한 지영은 위기에 빠지지만 상대가 상가요륵의 저자이자 조선 최고의 의관인 전순우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운명적 연결고리를 느낍니다. 지영은 전 대령숙수가 엄한두를 만들 것이라 예상하고 자신은 현대 요리인 숭어 큰애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현대의 도구 없이 돌절구를 이용해 어육 반죽을 만들고 바깥가재 대신 닭새우를 사용해 소스를 재현해냈지요. 모두가 전 대령 숙수의 엄한도에 감탄했지만 연산군은 난생 처음 맛보는 숭어 크넬의 독특한 식감에 경련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결국 지영은 만장일치로 승리하고 정식으로 대령 숙수에 임명됩니다. 한편 대령 숙수가 된 지영은 자신의 곁에 남기를 자처한 한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되죠. 그녀의 이름은 바로 서장금. 비록 드라마에서는 서길금으로 이름이 바뀌지만 지영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입니다. 이후 수라간의 숙수들은 지영에게 강한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강목주와 같은 숙수들은 현대식 요리법으로 단숨에 대령 숙수가 된 지영을 무시하며 갈등을 일으키죠. 지영은 단지 이연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을 넘어 동료들의 인정까지 얻어내야 하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푹군의 셰프는 현대 요리사와 조선 폭군이라는 파격적인 설정 위에서 음식을 매개로 두 주인공의 심리를 섬세하게 엮어냅니다. 특히 오트퀴즌과 같은 현대 요리법이 조선의 궁중에서 재현되는 과정은 시청자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하죠. 단순히 요리 대결에 그치지 않고 전순애의 손자와 대결하고 서장금을 만나는 등 역사적 인물과의 만남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미식 드라마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영이 앞으로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요리로 이연의 메마닝 내면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지 그들의 운명적인 서사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 같네요. 폭군의 셰프는 현대 요리사와 조선 폭군이라는 파격적인 설정 위에서 음식을 매개로 두 주인공의 심리를 섬세하게 엮어냅니다. 특히 오트 퀴징과 같은 현대 요리법이 조선의 궁중에서 재현되는 과정은 시청자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하죠. 단순히 요리 대결에 그치지 않고 전순애의 손자와 대결하고 서장금을 만나는 등 역사적 인물과의 만남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미식 드라마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영이 앞으로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요리로 이헌의 메마른 내면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지 그들의 운명적인 서사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 같네요. 지영은 수라간에서 계속되는 강목주와 다른 숙수들의 터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들의 질투와 위협은 점차 커져 지영의 요리 재료를 몰래 빼돌리거나 그녀의 조리 과정을 방해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지영은 단순히 요리 기술로 이들을 압도하는 대신 그들의 자부심과 요리에 대한 진심을 이해하며 조금씩 마음을 얻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장금과의 만남은 지영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어린 소녀지만 뛰어난 미각과 영민함을 가진 장금은 지영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그녀가 궁중의 복잡한 암투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겠죠. 지영은 장금에게 현대의 요리법을 가르치고 장금은 지영에게 궁중의 전통과 지혜를 알려주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 같네요. 한편 이헌은 지영의 요리를 통해 점차 변화할 것입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지영의 요리에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폭정의 원인이었던 그의 외로움과 결핍은 지영의 요리를 통해 서서히 치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더 이상 폭군으로 남지 않고 백성을 생각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찾아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영의 요리가 그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궁궐의 분위기까지 달라지는 거죠. 결국 지영은 자신의 요리로 이헌을 구원하고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최종 목표인 현대 복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녀는 이헌과 함께 미래를 만들기로 결심하거나 혹은 현대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돌아간다면 그녀는 이헌과 헤어지는 아픈 이별을 겪겠지만 조선에 남는다면 이헌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죠. 가장 유력한 결말은 지영과 이헌이 함께 현대에서 재회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헌이 지영과 함께 미래로 넘어오거나 혹은 현대에서 환생한 이헌이 지영을 다시 만나면서 500년을 뛰어넘는 사랑을 완성하는 거죠. 이 작품은 음식이라는 매개체로
두 사람의 관계를 깊이 있게 풀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로맨스에 그치지 않고 한 인간의 결핍과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이죠. 지영은 이현의 메마른 마음에 따스한 음식을 선사하고, 이현은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던 궁중을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줍니다. 그들의 운명적인 서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네요.